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이자 듀오 새벽별의 멤버 심은별입니다. 듀오 새벽별은 다소 특별한 팀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 파트너는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어느 정도의 장애냐면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새벽별이에요. 어둠과 빛이 만나는 곳, 새벽에 빛나는 별. 저희에게는 그 별이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쭉 연주 활동을 해왔고요. 저는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들을 더 모아서 앙상블 조이너스라는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 피아노를 공부하고 또 다른 연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굉장히 착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저 하나도 안 착해요. 저 되게 이기적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와 저는 학교는 다르지만 학번이 같아요. 저희가 학교에 입학할 때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친구가 시각장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더라. 되게 놀랍기도 했고 또 부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콩쿠르를 나갔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2등을 했고 그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제가 2등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혹시 1등을 한 건 아닐까?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저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임을 갔는데요. 그 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고 저희는 그렇게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된 지 한 7, 8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친구 어머님께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듀오 콩쿠르의 파트너로 같이 나가지 않겠냐고요. 저는 굉장히 의아했죠. 나? 나를 왜? 왜냐면 그 친구는 서울대였으니까요. 저는 그 콩쿠르 이후로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하나하나 다. 또 황송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배려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나친 배려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몇 달간 연습을 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저를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를 배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한 배려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가 나를 너무나 편하게 대하면 본인이 나에게 신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오히려 편하게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배려라는 이름에 배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존댓말을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있는 사이죠. 또 동시에 어느 정도 선이 있는 사이입니다. 굉장히 교양 있고 또 예의가 바르지만 서로 넘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려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친 배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편하게 대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 어떤 넘어오지 못하는 선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순간 그 친구에게 제가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까지도 솔직하게 꺼내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만 하고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것까지 평소에 이미 다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착한 사람이고 싶었구나 라는 걸요. 저 안 착합니다. 저 사실 이렇게 같이 장애인 친구들이랑 팀 이뤄서 연주하는 것도 다 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도움이냐면요. 첫 번째, 같이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친구는 모든 음을 다 외워옵니다. 저는 사실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연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이는 걸 믿고 연습을 안 해가요. 근데 그 친구는 음을 모르면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것까지도 외워옵니다. 그래야 같이 맞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연습을 하러 가서
그 친구가 하는 소리를 듣고 악보를 보면서 그 친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굉장히 반성하죠. 두 번째로는 그 친구랑 있으면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저는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도 아니고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랑만 있으면 주목을 받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같이 연주할 때면 저희의 잘 맞는 호흡 때문에 한 번 더 주목을 받습니다. 셋째는 더 많은 기회들인데요. 저희는 지금 조이너스라는 6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2명은 장애 청년이고 4명은 비장애 청년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을 전제를 한 뒤에 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는 7월, 저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를 합니다. 저희는 모두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저희처럼 국내에서 공부한 젊은 청년들이 그런 무대를 갖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오히려 연락이 오셔서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함께 하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죠. 저는 저처럼 안 착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진님, 목발 탈북민으로 유명한 지성우님,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의정활동을 하셔야 하는 이종성님, 척수장애를 가지고 계신 최혜영님, 동생을 데리고 시설에서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장혜영님까지 장애인분들과 장애인 가족들은 이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게 될 겁니다. 물론 배려는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해요. 누구를 만나든 예의를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나친 배려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을 먼저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장애예술인 분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실 앞이 보이고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을러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인 제 친구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실해요. 저희 팀의 장애인 오빠는 순발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그들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꼼꼼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정일도 했어야 됐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나라는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재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앙상블 조이너스 멤버들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 세미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술교육 플랫폼도 해보고 싶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요. 네, 거창하지 않은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덜 착하게 그리고 좀 더 진솔하게 장애인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